스카이 갤러리 프로젝트의 최종 시안이 스크린에 떠오르자 회의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하늘과 도시의 경계를 허무는 유려한 곡선의 디자인은 건축이 도달할 수 있는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최민준 팀장에게 쏟아졌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사람들의 찬사에 답하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연인 아리아 윤의 어깨를 은근슬쩍 감쌌다. 아리아는 그저 수줍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 혁신적인 디자인이 사실은 지난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관없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성공은 곧 자신의 성공이었고 그의 기쁨은 자신의 기쁨이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오늘 저녁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 미안해, 아리아. 우리 3주년 기념일은 주말에 더 근사하게 챙겨줄게.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아리아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야망을 사랑했고 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이 떠난 후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만년필을 보았다. 그녀는 월급을 쪼개 그가 갖고 싶어 하던 빈티지 만년필을 선물로 준비해 두었다. 오늘 저녁 그가 저녁 식사를 한다는 시그넘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찾아가 깜짝 선물을 건넬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다. 늦은 밤 아리아는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들고 시그넘 호텔의 루프탑 바로 향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도시의 야경, 그리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평범한 그녀에게는 조금은 위축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예약된 테이블을 찾아보았지만 민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다른 곳에 있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던 그때 가장 구석진 VIP 발코니에서 익숙한 그의 목소리와 함께 한 여자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연인 최민준이 낯선 여자와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선물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하는 작은 소리에 두 사람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민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모든 것을 망쳤다는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여자 화려한 외모의 오수진은 아리아의 수수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 사람이 민준 씨가 말하던 그 사무실의 쥐새끼 실물은 더 볼품없네. 어떻게 이런 여자랑 3년이나 만났어? 아리아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직 민준의 얼굴만을 쳐다보았다. 변명을 해명을 제발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까지 산산조각내는 비수였다. 아리아, 네가 여긴 어떻게 왔어? 여긴 너 같은 애가 올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사랑이나 미안함이 아닌 귀찮음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솔직히 말하자. 네 재능 쓸모 있었지. 하지만 난 이제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여자가 필요해.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고아 출신 말고. 그는 오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잔인한 말을 이어갔다. 수진이네, 아버지는 내가 독립해서 설계 사무소를 차리는 걸 도와주실 수 있어. 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네 사랑이 통장 잔고를 채워주진 않잖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리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의 헌신은 이용가치로 전락했고 그녀의 사랑은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녀가 바친 3년의 세월은 그의 성공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기에는 마음이 너무나도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선물 상자를 그대로 둔 채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차가운 무관심에 민주는 순간 섬뜩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내 오수진의 품에 안기며 애써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화려한 호텔을 벗어나 차가운 도시의 밤거리로 나온 아리아는 멍하니 걷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졌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정신이 맑아졌다. 3년간의 달콤했던 꿈에서 깨어나 비로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위해 자신을 숨기는 어리석은 아리아 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서진이냐? 아리아 안이 윤서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할아버지 저예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게요. 가면은 부서졌다. 진짜 그녀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윤서진은 3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그의 음성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저 서울 외곽 한강이 보이는 버려진 헬기장으로 와주세요. 1시간 뒤에. 그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떠나왔던 집이었다. 하지만 배신은 그녀에게 평범한 삶이라는 꿈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공간은 아리아 윤이라는 가짜 인물의 삶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준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들, 그가 무심코 선물했던 작은 소품들, 그리고 그녀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스카이 갤러리의 설계도 사본까지. 그녀는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다. 3년간의 사랑 헌신, 그리고 상처. 그 모든 것을 버리는 데에는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나왔다. 아리아 윤은 이 순간 완전히 죽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대의 검은 세단이 유령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는 그녀의 할아버지인 윤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서진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가 묻어 있었다. 차에 오르자 얼마 가지 않아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민간 헬리콥터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헬기에 올라탔다. 헬기가 서서히 떠오르자 그녀가 사랑하고 증오했던 도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멀어져 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헬기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성채와도 같은 저택의 정원에 착륙했다. 전통적인 한옥의 미와 현대 건축의 미니멀리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인 곳. 바로 청인그룹 윤씨 가문의 본가였다. 저택의 현관에는 그녀의 할아버지인 윤태성 회장이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철혈의 총수였지만 유일한 혈육인 손녀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3년 만에 돌아온 손녀를 말없이 끌어안았다. 서진아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이제 됐다. 다시는 아무데도 가지 마라. 그제야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아리아 윤의 마지막 흔적은 사라지고
완벽한 청인그룹의 후계자 윤서진이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낡은 옷들은 모두 버려졌고 그 자리에는 그녀의 몸에 맞춰 제작된 최고급 맞춤 정장과 드레스들이 채워졌다. 덥수룩했던 머리는 세련되게 다듬어졌고 화장기 없던 얼굴에는 힘과 지성이 느껴지는 최소한의 메이크업이 더해졌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기 자신다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울고 웃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되찾으러 온 차가운 여왕이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다. 이제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청인그룹이다. 지난 3년간 네가 숨어서도 이뤄낸 성과들을 모두 보고받았다. 네 재능은 진짜야. 이제 그 재능을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 청인을 위해 마음껏 펼쳐라. 그는 서진을 청인그룹의 부회장이자 그룹의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수석 건축가로 임명했다. 서진은 거부하지 않았다. 좋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원은 저에게 주세요. 파트너 선정부터 디자인까지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은 청인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바로 옆에 마련되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궁전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룹의 차기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은성건설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글로벌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파트너사의 CEO 이름 권위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음장 같은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아주 오래전 그녀가 잊고 있던 또 다른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감정을 추슬렀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당장 스카이 갤러리 프로젝트를 따낸 건축사무소의 모든 자료를 가져오세요. 특히 최민준 팀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그녀를 배신하고 성공에 취해 있을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최민준,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가 훔쳐간 내 세상, 내가 직접 되찾으러 갈게. 복수의 서막이 화려하게 오르고 있었다. 3개월 후, 최민준의 세상은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리아 윤이 사라진 후 그는 예상대로 스카이 갤러리 프로젝트의 모든 공을 독차지했다. 그는 단숨에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실장으로 승진했고 업계의 주목을 받는 신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의 옆자리는 언제나 화려한 사교계의 꽃 오수진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소유한 작은 건설 회사는 민준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 큰 사업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가끔 그는 문득 아리아를 떠올렸다. 그날 밤 이후로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녀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사라져버렸다. 아주 잠깐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녀는 자신의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평범한 여자였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의 성공의 정점은 대한민국 건축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연말 갈라 파티에서 찍는 듯했다. 그는 올해 가장 주목받는 건축가로서 파티의 주인공처럼 행세했다. 오수진의 팔짱을 낀 채 그는 업계의 거물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의 발밑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듯했다. 민준 씨, 정말 대단해. 저기 은성건설의 권위한 대표도
오늘 참석했다던데. 이따가 꼭 인사드려야 해. 당신 능력이면 그분 눈에 드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거야. 오수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민준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킬 작정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장내의 모든 조명이 무대 위로 집중되었다. 사회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 밤의 가장 중요한 순서를 알렸다. 바로 은성건설과 전설적인 청인그룹의 초대형 프로젝트 발표였다. 잠시 후 재계의 은둔자이자 냉혹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은성건설의 대표 권희안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장내의 공기가 달라졌다. 민주는 경외감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자리가 바로 자신이 언젠가 올라서야 할 목표였다. 권희안은 간결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새로운 랜드마크 아르겐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스카이 갤러리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 청인그룹에서는 그룹 최고의 건축가이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를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무대 옆을 향해 손짓하자 스포트라이트가 그곳을 비췄다. 그리고 한 여자가 어둠 속에서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여자는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을 압도하는 고귀한 아우라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민주는 처음 보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권희안이 그녀를 소개했다. 청인그룹의 부회장이자 아르겐툼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 윤서진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윤서진. 민준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순간 민준의 시간은 멈췄다. 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마치 그의 세상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얼굴. 지난 3개월간 그가 애써 잊으려 했던 그가 경멸하며 버렸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아리아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아리아가 아니었다. 부드럽고 따뜻했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 있었고 순수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리아가 청인그룹의 부회장이라고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신화, 그 청인그룹의 후계자라고 자신을 짐이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끔찍한 악몽임이 틀림없었다. 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조약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다이아몬드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것이다. 민준 씨,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래? 옆에 있던 오수진이 그의 팔을 흔들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무대 위에 윤서진 아니 아리아만이 보였다. 무대 위에서 서진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청중들을 향해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하고 전문적인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다. 연설을 하던 중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아주 잠시 객석에 얼어붙어 있는 민준을 향했다. 그 시선에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사랑도 증오도 심지어 경멸조차도 없는 완벽한 무관심. 그 텅 빈 시선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잔인하게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최민주는 턱시도를 입은 채
영혼까지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버린 여자는 이제 그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의 별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갈라 파티에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두 사람은 묵직한 침묵 속에서 채 올랐다. 윤서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얼음장 같은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년간의 평범한 삶이 그리고 3년간의 사랑이 끝났음을 세상에 구하는 밤이었다. 후련함보다는 씁쓸함과 공허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권희안이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허브티가 담긴 텀블러를 건넸다. 그녀가 긴장할 때마다 마시는 캐모마일과 라벤더를 섞은 그녀만의 차였다. 그는 10수년 전부터 그녀의 모든 사소한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 두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갔다. 청인그룹과 은성건설,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두 가문의 후계자로서 그들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얽혀 있었다. 이하는 언제나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서진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보호자였다. 두 가문의 어른들이 정략적으로 그들의 약혼을 결정했을 때도 그는 서진의 의사를 먼저 물었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하지만 그녀는 운명에 순응하는 대신 도망치는 것을 택했다. 오빠 미안해. 나는 윤서진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진짜 내 힘으로 성공하고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녀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이하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약속했다. 어디에 있든 얼마나 걸리든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게. 지난 3년간 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조용히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평범한 건축 사무소에 다니며 최민준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분노보다 가슴 아픈 슬픔을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억지로 그녀를 데려오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최민준의 배신은 그에게 기회이자 신호탄이 되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진 채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갈라 파티의 발표는 바로 그 무대의 서막이었다. 그의 총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박한 방식이 아니었다. 아르겐툼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사회. 청인그룹의 보수적인 원로 이사 중 한 명이 서진의 파격적인 디자인에 대해 안정성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다. 서진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전에 이한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저는 윤 부회장님의 비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반대 의견은 사라졌다. 그는 그녀에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녀만의 왕국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또한 그녀를 가족의 압박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였다. 윤 회장은 돌아온 손녀를 하루빨리 이한과 결혼시켜 안정시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한은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설득했다. 회장님 서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할 시간이요. 저희의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디 그녀를 재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모든 바람을 막아주었다. 그의 배려는 언제나 과시적이지 않고 조용하고 실용적이었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할 때면 그는 잔소리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서 자신의 일을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은 과거의 친구와 현재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미래의 약혼자라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천천히 흘러갔다. 함께 밤을 새우며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다가도 문득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함께 웃기도 했다. 최민준에게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던 서진은 권희안이라는 남자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신뢰와 존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었다.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주는 그의 깊은 눈동자 앞에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다시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거대한 아르겐툼의 모형 앞에서 서진은 디자인의 마지막 디테일을 수정하고 있었다. 일에 완전히 몰두한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순수한 열정과 기쁨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이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3년의 기다림과 수십 년의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아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에게 걸어올 때까지. 그는 언제까지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그녀의 곁을 지킬 작정이었다. 그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단단했다. 갈라 파티 이후 건축계는 공식적으로 두 개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었다. 최민준이 이끄는 스카이 갤러리와 윤서진과 권희안이 손을 잡은 아르겐툼. 언론은 이 대결을 신의 스타와 재벌가의 자존심 대결로 포장하며 연일 흥미로운 기사들을 쏟아냈다. 최민준은 언론 인터뷰에서 애써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불안감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갈라 파티에서 마주친 서진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성공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졌는지를 상기시켰다. 반면 윤서진은 단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체스 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수는 인력이었다. 스카이 갤러리와 아르겐툼은 비슷한 시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와 자재 업체들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져 있었다. 청인그룹과 은성건설이라는 두 거대 기업의 연합 앞에서 민준의 회사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서진과 이하는 업계 1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A급 업체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버렸다. 결국 민준의 손에 남은 것은 기술력과 신뢰돼서 한 수 아래인 B급 업체들 뿐이었다. 이는 곧 공사기관의 지연과 품질, 저하 문제로 이어질 것이 자명했다. 두 번째 수는 행정이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서울시의 복잡한 건축 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통과해야만 했다. 민준이 제출한 스카이 갤러리의 설계도는 사실 서진이 3년 전에 구상했던 초기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이었다. 반면 서진이 새롭게 내놓은 아르겐툼의 설계도는 그보다 몇 단계는 더 진화해 있었다. 그녀는 디자인의 최첨단 친환경 기술과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공공공간을 대거 포함시켰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녀의 비전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아르겐툼은 모든 심의를 초고속으로 통과했지만 스카이 갤러리는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등을 지적받으며 끝없는 재심의 늪에 빠져들었다. 마지막 수는 자금이었다.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해지자 스카이 갤러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권희안의 재무팀이 비밀리에 그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아르겐툼의 압도적인 사업성과 미래 가치를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며 더 나은 투자처를 제안했다. 흔들리던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스카이 갤러리에서 자금을 빼내 아르겐툼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속수무책으로 자금줄이 말라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때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던 회사의 상사들은 이제 그를 무능력한 문제와 취급했고, 오수진은 그의 쪼그라든 지위와 재력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민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진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과거의 사랑에 그가 알던 다정하고 약했던 아리아에게 호소하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며칠을 잠복한 끝에 퇴근하는 서진을 청인그룹 본사 로비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아리아니 서진 씨,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서진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누구시죠?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가웠다.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과 엮일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녀는 그를 길가의 돌멩이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 그녀를 따라가려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철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저 멀리 대기하고 있던 채 오르는 서진의 옆에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권희안이 서 있었다. 이안은 민준을 향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접근하면 그땐 정말로 끝이라는 무언의 경고를 담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민준은 텅 빈 로비에 홀로 남겨졌다. 완벽한 패배였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옛 연인의 변심이 아니라 두 개의 거대한 제국이 동원된 치밀하고 무자비한 선멸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청인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자신이 정복하고 싶었던 욕망의 상징이었던 빌딩이 이제는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단두대처럼 보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 수를 두었을 뿐인데 그는 이미 외통수에 몰려 있었다. 최민준의 추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혹했다. 윤서진의 첫 번째 공격 이후 스카이 갤러리 프로젝트는 사실상 좌초 상태에 빠졌다. 그는 회사 내에서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고 한때 그를 떠받들던 동료들은 이제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의 추락은 오수진과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옆에서 달콤한 미소를 짓지 않았다. 대신 짜증과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당신 정말 한심해. 천재 건축가라더니 이게 다 뭐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 회사까지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내 친구들이 뒤에서 나보고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알아.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들이 함께 사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크게 다투었다. 오수진의 비난에 민준 또한 쌓여왔던 울분을 터뜨렸다. 그럼 어쩌라고. 상대는 청인그룹이야.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 당신 아버지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어도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냐. 그의 말에 오수진은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와서 남 탓이야. 능력 없는 건 당신이잖아. 난 이제 끝났어. 당신 같은 패배자한테 내 인생을 낭비할 생각 없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명품 가방들을 챙겨 미련 없이 아파트를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그들의 피상적인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다. 화려하지만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민주는 위스키병을 집어들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갈수록 그의 이성은 마비되고 억눌렀던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바로 아리아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는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가 중요한 공모전에서 떨어져 좌절에 빠져있던 밤이었다. 아리아는 그를 비난하는 대신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다.
그녀는 그의 설계도를 함께 분석하며 그의 장점을 칭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믿음은 언제나 그의 가장 큰 힘이었다. 오수진의 날카로운 비난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따뜻하고 진실된 위로였다.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아리아가 스케치에 몰두하던 모습을 기억해냈다. 그녀의 낡은 연필 끝에서 세상에 없던 경이로운 건축물들이 마법처럼 피어났다. 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별보다도 반짝였다. 그는 한때 자신도 가졌었던 그 순수한 열정을 어느새 야망이라는 이름 아래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그저 쓸모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보니 그것은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희귀하고 찬란한 것이었다. 그는 그 선물을 자신의 손으로 내던져 버린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었다. 매일 아침 그의 도시락을 싸주던 작은 손 야근하는 그를 밤늦게까지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들던 모습, 그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담겨있던 무한한 신뢰와 애정. 그 모든 것이 진짜였다. 그는 전략적인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했을지도 모르는 진짜 행복을 싸구려 허영심과 맞바꾼 것이었다. 뼈저린 후회가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청인그룹의 후계자를 놓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리아 윤이라는 세상 가장 따뜻하고 순수했던 한 여자를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의 후회는 이내 지독한 집착으로 변했다. 왜?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대체 왜 그랬어?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상속녀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 평범하고 고단한 삶을 선택했단 말인가? 그는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경력을 되살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가 파괴해버린 그 여자의 진심을 이제라도 이해하고 싶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아리아 윤의 3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거대한 철벽이었다. 그는 예전 회사에 찾아가 그녀의 인사 기록을 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깊이 인물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흥신소에 의뢰하려 했지만 윤서진 혹은 청인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모든 곳에서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청인그룹과 은성건설의 힘은 그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녀의 과거 주위에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어벽이 쳐져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무력했다. 한때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자신이 파괴한 사랑의 유령에 영원히 시달릴 운명에 처해 있었다. 최민준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동안 윤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고 있었다. 권희안의 정보팀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스카이 갤러리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되었고 오수진은 그를 떠났으며 그는 이제 빈 껍데기만 남은 채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다. 권희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소, 서진 씨.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도 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보다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그는 단지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에요. 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훔쳐서 자신의 경력을 쌓았어요.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건축가로서의 제 자존심과 정의의 문제예요. 도둑은 건축가로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전문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이안도 몰랐던 자신만의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서버에 저장된 비밀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아리아 윤으로 살면서 작업했던 모든 디자인의 원본 파일이 생성 날짜와 시간이 찍힌 채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눈치챘을 때부터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일 속에는 그가 작은 공모전에서 상을 탔던 부티크 호텔의 디자인이 그보다 몇 달 앞선 날짜로 그녀의 스케치 폴더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팀 프로젝트라는 명목 아래 그가 자신의 이름만 올려 제출했던 교량 디자인의 핵심 구조 계산식과 아이디어 스케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스카이 갤러리에 모든 것이 있었다. 최초의 콘셉트 스케치부터 3D 모델링, 그리고 최종 설계 도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 과정 파일에는 아리아 요은이라는 그녀의 이니셜과 함께 시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 모든 증거는 최민준이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능에 기생하여 성장해 온 디자인 기생충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언론에 터뜨리는 대신 훨씬 더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다음 날 아침 은성건설의 법무팀 변호사가 최민준이 다니는 건축사무소의 대표 이사실을 찾았다. 그는 언론이 아닌 회사의 이사회와 대한민국 건축가협회 윤리위원회에 지적재산권 도용 및 직업윤리 위반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서진이 정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한의 마지막에는 만약 회사가 이 사건을 덮으려 할 경우 청인그룹과 은성건설의 이름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정중하지만 살벌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건축사무소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이사들은 서진이 보내온 증거 자료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회사의 미래라고 치켜세웠던 최민준이 사실은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들에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민준을 버리는 것.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최민준의 모든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시키고 그의 과거 모든 작업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권위안의 홍보팀을 통해 교묘하게 언론에 흘러나갔다. 떠오르는 건축 스타 최민준 표절 의혹으로 내부 감사 착수, 그의 성공은 모두 훔친 것이었나. 하룻밤 사이에 그는 천재 건축가에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건축 관련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는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그를 향한 비난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이 모든 소식을 오수진마저 떠나버린 텅 빈 아파트에서 자신의 핸드폰에 쏟아지는 뉴스 알림으로 접했다. 그는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지만 인터넷에 유출된 자신과 아리아의 디자인 비교 자료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다.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순진하고 마음 약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무서운 지략가였다. 그는 그녀의 배경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성과 치밀함까지 완벽하게 얕보았던 것이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의 인사팀이었다. 최민준 실장님 금일부로 대기 발령 상태이며 내부 감사가 끝날 때까지 회사 출입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두운 핸드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망가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모든 것을 바쳐 쌓아 올렸던 경력이라는 탑이 공식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세상은 완벽한 지옥이 되었다. 내부 감사는 그를 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업계에는 이미 그가 파렴치한 표절범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때 그에게 아첨하던 모든 이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피했다. 그는 오수진마저 떠나버린 텅 빈 아파트에 갇혀 인터넷 뉴스에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몰락해가는지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윤서진의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진심 어린 참회라기보다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악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고소와 문제 제기를 취하해주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제기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렸다. 그는 청인그룹 본사 근처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를 혼자 경호원들 없이 만날 수 있는 곳.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장소가 떠올랐다. 그들이 아직 사랑했던 시절, 아리아가 유독 좋아했던 도심 속의 작고 한적한 공원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며칠 밤낮으로 그 공원에서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의 외모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깔끔했던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거뭇한 수염이 돋아났으며 그의 눈은 절망과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리고 그의 도박은 기적처럼 성공했다. 어느 날 저녁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는 듯 윤서진이 홀로 공원을 찾았다. 물론 그녀의 경호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초라하고 망가진 모습의 서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 대신 차가운 경계심만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내던지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아리아, 아니 서진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을 듯이 빌었다. 내가 야망에 눈이 멀어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어버렸던 거야. 그는 과거의 추억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우리 행복했잖아. 응,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잖아.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를 용서해줘. 회사에 말해서 이 모든 걸 멈춰달라고 해줘. 제발.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연민만이 가득할 뿐 그녀가 겪었을 상처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는 없었다. 서진은 그의 긴 변명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끝까지 들었다. 3년 전 호텔 발코니에서 무너지던 여린 아리아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강인한 한 명의 여왕만이 서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분노도 조롱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분함과 아주 옅은 인간적인 연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일어나세요, 최민준 씨. 자기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요.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공원을 울렸다. 야망에 눈이 멀었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눈이 멀지 않았어요. 당신은 내 재능과 사랑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보고 있었죠. 단지 그것들을 당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버리기로 결정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의 변명을 하나하나 날카로운 메스로 해부하듯 잘라냈다. 과거의 사랑을 이야기하는군요. 당신이 나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은 당신 손으로 직접 죽인 겁니다. 당신은 지금 유령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판결을 내렸다. 용서는 내 마음속에 아직 그 사람이 남아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당신은 한때 알았던 낯선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당신의 사과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당신이 사과하는 대상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사랑도 증오도 아닌. 그저 아무것도라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 어떤 사형 선고보다도 더 잔인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그녀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선언이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무너져 내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은 그런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차갑게 돌아서서 공원을 떠났다.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경호원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며 민준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섰다. 그는 한때 행복했던 추억이 깃든 공원에 홀로 무릎 꿇은 채 남겨졌다. 그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공허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프로젝트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공원에서 있었던 비참한 만남 이후 며칠 뒤 최민준에게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가 다니던 건축사무소는 청인그룹과 은성건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서둘러 내부 감사를 종결했다. 결론은 상습적인 지적재산권 도용 및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이었다. 회사는 그를 즉시 해고했고 그의 모든 프로젝트 기록을 건축가협회 윤리위원회에 넘겼다. 협회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그의 건축사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때 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그의 이름은 이제 공식적으로 업계에서 지워져 버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직업적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몰락의 파도는 최민준에게서 그치지 않고 오수진에게로 향했다. 스카이 갤러리의 부실과 비리가 드러나면서 프로젝트의 시공을 맡았던 오수진 아버지의 건설회사 역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최민준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부당하게 계약을 따내고 자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속속 드러났다.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오수진은 더 이상 사교계의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파산한 범죄자의 딸로 전락했다. 그녀가 선택했던 욕망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모두가 추락하는 동안 윤서진의 아르겐툼은 하늘을 향해 눈부시게 솟아올랐다. 몇 달 후 마침내 베일을 벗은 아르겐툼은 전 세계 건축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자연과 기술 인간과 도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윤서진의 철학이 담긴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었다. 건물은 서울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세계적인 건축가의 반열에 올랐다. 그해 연말 아르겐툼은 대한민국 건축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년 전 최민준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던 바로 그 시상식 무대였다. 이번에 무대에 오른 주인공은 윤서진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파트너인 권희안이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는 차가운 여왕이 아니었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온전히 인정받은 자신감 넘치고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였다. 그녀는 수상소감에서 건축은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며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녀의 연설은 과거의 한 남자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최종 판결과도 같았다. 장내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 박수 소리는 그녀의 완전한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르처럼 울려 퍼졌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최민준과 오수진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갔다. 가끔 그들의 비참한 근황이 가십거리로 떠돌 뿐이었다.
화려했던 삶을 모두 잃은 오수진은 한 지방의 작은 옷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최민준의 소식은 더욱 비참했다. 한때 최고급 정장을 입고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그는 이제 뭔지 나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채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만년필이 아닌 거친 노동용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고된 노동을 마치고 잠시 땀을 식히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 끝에 저 멀리 석양을 받아 수정처럼 빛나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이 보였다. 바로 아르겐툼이었다. 그가 배신했던 천재성의 기념비이자 그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미래의 상징. 그는 넋을 잃고 그 건물을 바라보았다. 매일같이 저 건물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형벌이었다. 후에는 그의 영혼을 좀먹는 독이 되어 그의 남은 인생 내내 그를 괴롭힐 것이다. 같은 시각 윤서진은 권희안과 함께 아르겐툼의 최상층 전망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발 아래로 그녀가 사랑하고 상처받았던 도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과거의 모든 유령들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권희안이 그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치열했던 싸움은 끝났다. 이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는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과거의 모든 앙금이 정리된 후 윤서진과 권희안의 시간은 비로소 온전히 두 사람의 것이 되었다.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날카로운 긴장감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따뜻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채워졌다.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고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지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연인이기도 했다. 서진의 사무실에서 건축 도면을 두고 벌이던 치열한 토론은 어느새 주말에 함께 보러 갈 영화에 대한 소소한 다툼으로 이어지곤 했다. 이하는 더 이상 그녀를 지켜야 할 위태로운 존재로 보지 않았고 서진 역시 그를 어려운 은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로소 동등한 파트너이자 평범한 연인이 된 것이다. 어느 가을날 저녁 이하는 서진을 청인그룹 본가의 고즈넉한 서재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의 할아버지들이 수십 년 전 아직 어린 그들을 위해 맺었던 낡은 약혼 증서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하는 먼지 쌓인 상자에서 양피지처럼 누렇게 변한 증서를 꺼내 들었다. 이것이 당신을 3년 동안이나 밖으로 떠돌게 만든 족쇄였지.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그는 서진이 이 낡은 약속을 가문의 이익을 위한 황금 세장으로 여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앞에서 망설임 없이 낡은 약혼 증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과거의 약속은 과거에 묻어둡시다. 이것은 가문과 가문의 계약이었소. 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소.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리고는 서진을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나는 당신과 나, 우리 둘만의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싶소. 그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그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심플하지만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하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반지의 디자인은 마치 아르겐툼의 축소판처럼 그녀의 건축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는 청인그룹의 후계자도 평범한 건축가 아리아 윤도 아닌 지금 내 앞에 있는 강인하고 총명하며 누구보다 뜨거운 영혼을 가진 윤서진이라는 여자를 사랑하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나 약혼자가 아닌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소. 당신이 매일 밤 돌아와 쉴 수 있는 집이 되고 싶단 말이오. 윤서진 씨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가 내민 것은 또 다른 계약이 아닌 그의 심장 그 자체였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사랑이었다. 서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간의 떠들썩한 관심과는 달리 그들이 직접 설계한 청인그룹의 아름다운 미술관 정원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결혼식의 테마는 진실의 토대였다. 더 이상 가면을 쓰거나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함께 미래를 쌓아나가겠다는 두 사람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심을 담아 혼인 서약을 낭독했다. 그는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과 재능을 존중하는 영원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그녀는 그의 굳건한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안식처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1년 후, 두 사람이 함께 설계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하얀 집. 서진은 발코니에 서서 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아르겐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이한이 다가와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편안하고 든든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오? 그의 다정한 물음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지은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저 건물, 그리고 이 집. 이제 다음은 뭘 지어볼까요? 권 대표님,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이하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다음은 우리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는 어떻겠소? 그의 말에 서진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배신과 상처로 시작되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진실된 사랑과 새로운 희망을 짓는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다.